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원서 강의는 여러분이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해한 것과 내가 또 책을 보면서 다시 개인적으로 복습하면서 다시 그 이해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꼼꼼하게 다 읽는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8장, 9장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이 제가 설명하는 것만 딱 이해하고 그 트리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만 이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좀 그려보는 연습. 근데 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에 따라서 계속 이제 좀 그 발전을 하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프레이즈 마커도 달리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우리가 8장까지, 7장까지죠. 7장까지 보면서, 모든 언어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센텐스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어민 화자들은 그런 구조에 대한 인투이션이 있다. 그리고 그런 문장에 대한 그런 그 판단력이 있는데, 그 well-formedness냐, will-formedness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직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높여가는 것이 임용시험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중간범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걸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그 헤드,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애정트, 스페시파이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런 이것도 하나의 이제 롤이죠. 펑션이죠. 이런 차이점들을 앞에서 쭉 봤었는데, 하나,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이 컴플리먼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 이제 확인했었잖아요. 애정트하고 스페시파이어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 좀 수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이 교재에서 그렇게 보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좀 잘못 분석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1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자, 여기는 이제 스페시파이어하고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연습을 여기서 많이 하시라 그랬죠. 근데 스페시파이어는 중요하지 않고 컴플리먼트, 애정트를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보충 자료에도 컴플리먼트, 애정트 구분하는 그런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충 자료하고 같이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111쪽에 테이블 7.2에 Typical complements for major phrase type MP, VP, AP, PP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P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그러한 phrase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X는 이제 변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MP 그다음에 이제 VP, AP 그다음에 adverb phrase, 뭐 PP 이런 것들 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배우게 될 IP 물론 여기서는 이제 IP는 이렇게 S로만 표시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S라는 건 문장이죠. 문장의 핵은 inflection이다. 그래서 이제 IP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IP란 말을 쓰진 않고 그냥 S의 핵이 I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이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TP라고 하는 거예요. TP. 즉 센텐스는 이제 절이죠. 절.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close. 예. 클로즈의 핵은 tense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절에 우리가 이제 that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절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절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TP라고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요 IP 앞에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접속사 that이라는 게 있고, 또 접속사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조동사가 주 앞에 나타나는 경우 있죠. 그리고 그 조동사 앞에 또 뭐가 나타나기도 하냐면은 의문사가 나타나죠. What did you do? What will you do? 할 때 what, will. 그러면 요거는 요 이제 클로즈 앞에 두 자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place 자리거든. 그 자리에
adjunct가 들어갈 수도 있고 complement가 들어갈 수도 있고 head가 들어갈 수도 있고 specifier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핵을 중심으로 해서 맨 앞에는 specifier, 맨 뒤에는 adjunct, 그 앞에는 complement. 뭐 우측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좌측으로 나타날 때는 더 가까이 complement, 좀 더 멀리 adjunct. 뭐 이렇게 이제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조동사가 나타나는 그 위치, 그걸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컴플리멘타이저, 컴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C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P. 기출문석을 미리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뭐 TP냐 CP냐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P는 나중에 여기 이제 또 DP라고 해요. DP. 왜냐하면 명사구의 핵은 명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디터미나가 핵이다. 이렇게 이제 또 그 구조를 달리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P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XP로 이렇게 변수를 써가지고 이러한 구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그런 그 헤드를 우리가 이제 그 명사하고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봤었죠. 그리고 컴플리먼트가 전부 다 핵의 우측에 오는 데이터들이에요, 여기가.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111쪽에 자, 거기 그 첫 번째 보면 PP를 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his insistence on the arrangement,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더 복습하는 건데, 자, close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The realization that all is lost. 그죠? 요거는 이제 뒤에 대절을 취할 때는 요거는 이제 동격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격절. 그 다음에 관계절은 애정트가 됩니다. 이건 뒤에서 보충 자료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close가 오는 경우는 대절뿐만 아니라 whether절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절도 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절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거기 그 MP를 헤드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literature teacher. 자, 이거 볼게요. literature teacher. 요게 핵이다. 요게 핵이고 요게 헤드고 MP로 헤드고 얘가 컴플리먼트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학자가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다 우측에 MP인 teacher를 컴플리먼트로 보고 리터러처를 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가 핵이고 그리고 요놈이 컴플리먼트다. 이렇게 보면 우측에 나타나는 그런 형식에 딱 맞죠. 그죠? 전부 다. 우측에 PP나 close나 MP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PP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close일 때 상관없어요. 그런데 MP일 때는 얘가 헤드가 되고 얘가 컴플리먼트가 돼요. 즉 다른 그 원서 교재에서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 오코반에서 하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머에서도 English teacher 가장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 컴플리먼트나 애정트는 좌측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 책에서도 좌측에서 나타난다는 거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명사하고 명사가 합쳐져서 소위 말하면 여기도 이제 on English teacher라고 할 때 이거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렇다면 얘가 헤드가 되고 얘가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English. 왜냐하면 이걸 풀어보면 teach English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놈이 헤드고 요게 이제 그 V고 요게 이제 MP로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VP니까 얘가 헤드가 되고 얘가 컴플리먼트가 되죠. 근데 이게 명사구가 될 때는 얘가 헤드가 되고 얘가 컴플리먼트가 돼야 이 포메이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CF라고 그래갖고 teaches literature 이렇게 돼 있죠.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each.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해놨어요, 이분이. teach literature. 그러면 얘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 MP가 되겠죠. 그럼 얘가 헤드고 컴플리먼트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명사구가 되면 여기가 헤드가 되고 이게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조의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linguistics for linguistics도 그렇고, transformational grammar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학자가 아마도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리터러처가 헤드가 아니라 티처가 헤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여기 주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어져요. 물론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에서는 여기 같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컴파운딩인 경우는. 컴파운드라는 거면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언이 붙음으로 해서 이 전체는 NP가 됐지만 요거까지 합쳐서 NP인 거죠. 요거는 명사에서 N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하고 명사, 여기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명사지만 이것까지 합쳐지면은 이게 NP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티처가 헤드고 얘는 컴플리먼트다. 근데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앞에다가 올드를 넣어보면 더 분명하다는 거죠. 올드 잉글리시 티처 이렇게 되죠. 고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올드를 넣어보면 올드 리터처 고대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분명히 얘를 이렇게 모디파이 하는, 그러니까 컴플리먼트나 애정트는 헤드를 다 모디파이 하는 거예요. 프리 모디파이 하고 포스트 모디파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 헤드가 맞다? 티처가 헤드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연구를 좀 해보고 찾아보고 하더라도 리터처가 헤드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자, 왜 그러냐면 거기 CF로 전부 다 표시를 해놓은 거 보면은 거기 close에 보세요. close 보면 realization that all is lost 할 때도 they realize that all is lost 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됐어요? realization이 명사가 되면서 얘가 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teacher가 핵이 돼야지. teach에서 teacher가 됐으니까. 오케이. 다만 옷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도 아니면 고집스럽게 본인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분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봐야 얘가 헤드가 되고 얘가 컴플리먼트 돼야 이 구조에도 맞는 거예요. 이 구조에도. 아시겠죠? 오케이. 자, 8장 들어가기 전에 보충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컴플리먼트 앤 애정트. 여기 싱규어에도 상당히 이 애정트하고 컴플리먼트가 들어가 있는 예문들이 많죠. 우리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문을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문들을 많이 보고 컴플리먼트 애정트에 대한 감을 확실히 이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 보충 자료에서도 Introduction to Language 10판에 나와 있는 컴플리먼트 애정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보충 자료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데이터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중심으로 보면 첫 페이지에 head, complement, specifier, adjunct 이런 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싱규어에서 이만큼 다 봤기 때문에. 그죠? 자, 거기 맨 위쪽을 보면은 데이터가 있죠. MP, VP, AP, PP 할 때 The mother of James Whistler seeing an area. 그 다음에 wary of snakes over the hill. 그럼 여기 이탈릭치로 되어 있는 건 뭘까요? 이게 바로 head. 그쵸?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complem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P, VP, AP, PP. 그러니까 거기 mother of James Whistler 할 때 of James Whistler가 PP로 mother에 뭐가 된다? sister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컴플리먼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eeing an area 할 때, area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위치에 와서 V의 sister로서 컴플리먼트가 된다. 여기 sister 관계죠. 헤드하고 그 뒤에 오는 컴플리먼트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다? sister 관계죠? 오케이, sister 관계.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관계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얘는 daughter.
여기는 mother. 이런 관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맨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A, B, C 데이터가 있죠? 거기에 하나가 뭐가 생겼어요? 보니까 Jane, Willie, Snake, Jane. 그 다음에 sing 앞에 Barbarotti. 그 다음에 at 앞에 everyone.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핵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specify하다. 지정하다. 이렇게 이제 또 이런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구조를 넘겨서 트리로 그려보면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좌측에 specifier, 가운데 head, 우측에 complement. 다만 여기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adjunct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개념, 여기서는 이제 펑션이죠. specifier, head, complement의 그런 펑션을 프레이즈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이제 쭉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MP. 예. 그죠? 헤드가 있고 우측에 complements가 있고. 다 똑같죠? 자, 이런 공통적인 그런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This three-tier structure. 이게 three-tier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데, tier라는 것은 이게 층이란 뜻이에요. 이게 세 층으로 되어 있는 structure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헤드가 나타나는 여기 가장 마지막 터미널 노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인터미디엇을 이제 보니까 여기 지금 애정트가 없기 때문에 중간 범주의 레벨이 하나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3티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4티어가 되겠죠.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애정트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Refer to the Xbar schema. 이걸 스키마라고 해요, 이런 건.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is a template or blueprint.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청사진이다. 청사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언어의 문장 구조는 이런 골격으로 되어 있다. 템플릿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되어 있다. 템플릿, 하나의 이제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면 specify라는 것은 명시해준다.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이런 얘기죠. How the phrase of English. 그쵸? English는 language. 언어의 phrase가 어떻게 organized, 조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또 뭐라고 이제 하냐면, tree diagram with, 여기 syntactic category information. 그쵸? syntactic category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는 tree diagram은 is called phrase structure rule이다. 라고 이야기를 phrase structure tree다. 수용도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구구조 수용도입니다. 또는 constituent structure tree다. 즉, 구성성분, 수용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거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formal device. 형식화시킨 장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reflects 반영해준다. 뭐를? speakers intuitions. 미치가 없어요. 여기도 intuition이라는 말을 쓰죠. 화자의 직관력 about natural groupings of words in a sentence. 그쵸? 예, 자연스러운 그런 단어들의 그룹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펑션으로 지금 구분을 한 거죠. head의 역할을 하는 놈, complement의 역할을 하는 놈, adjunct의 역할을 하는 놈, specify의 역할을 하는 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범주로 얘기하면은 최대 범주, 그 다음에 최소 범주, 중간 범주가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거기 PS 추리는 represents three aspects of 뭐를? speakers in syntactic knowledge. 그러니까 이제 화자는 통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실 또 뭐도 있어요. 의미적 지식도 있고, 의문적 지식도 있고, 화형적 지식도 있고, 형태적 지식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언어적 지식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1, 2, 3번 특징이 있죠. 리니어 오더를 갖는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 synthetic category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hierarchy organization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오케이. 그래서 거기 recursive rule이라고 그래갖고 이걸 recursiveness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뭘 반복할 수 있다는 거야. 반복. 그래서 여기는 좌측에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은 kind-hearted, intelligent, handsome. 그러니까 이거로 얘기하면
애정트죠. 우리 이제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어트리뷰트란 그런 용어를 쓰죠. 그죠? 어트리뷰트. 또는 애정트. 뭐 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건데, 자축에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A 바까지만 된 요거는 AP죠. 하나 더 올려가면 AP. 그래서 really, very. 여기 int는 intensify,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사라고 쓰지 않고 그냥 intensifier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범주를.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V 바니까 VP가 되겠죠? 자, VP 같은 경우는 어디로? 우측에 PP 애정트가 계속해서 recursive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예문들은 그냥 외워놓으셔도 괜찮아요. Go over the hill through the woods to the cave. 이런 식으로. 언덕을 넘어서 숲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간다? 동굴로 간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X바 밑에 어젠트가 좌측에 또 우측에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cursion이란 말 쓰죠? 순환이라는 거, 기환성 또는 순환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is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human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인간 언어의 특징이다. adjunction and complementation. 즉, adjunction, 이제 명사용으로 쓴 거죠. 그래서 adjunct를 부가시키는 거. 그 다음 complementation. 이제 보충어를 갖다 붙이는 거는, other source of recursion. 이게 결국은 recursion의 source가 된다. 특히 뭐가? 이 adjunct가, adjunction이. complementation은 사실 이제 핵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은 이걸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것은 infinitude, 이건 무한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creative language.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순환적으로 나타나니까 여기 있는 그 중간 범주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해요. 무한한데 우리가 무한하게 문장을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성, 즉 창조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한하게 만들어내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문장의 길이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유한하게 쓰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밑에 보면은 프레이저 카테고리하고 렉시칼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펑셔널 카테고리도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TP, 여기 보면은 뭐 디터미나 텐스 이런 말을 여기서는 조금, 그래서 이게 시판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이제 좀 더 발전된 그런 통사 이론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ecify, head, complement, adjunct 이런 말 다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아주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수용도 여기 이미 그려져 있지만 직접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용들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으로 이제 그려보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그 수용도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갖다 놓고 수용도를 그리는데, 이거 컴플리먼트야? 애정트야? 이걸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해야지, 물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synthetic knowledge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semantic knowledge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그 관계를. 그래야 거기서 중의성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그런 것도 판별할 수 있는 것처럼, 애정트가 이제 어디에, 그 헤드를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특히 PP인 경우에 다 PP잖아요. 뒤쪽이 PP인 경우는 형용사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부사적용법으로 쓸 수 있어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우리 기출에서는 뭐 VP, MP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자, 여기도 보니까 the boat on the ocean white with foam from the gal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트인데 어떤 보트예요? 우리 해석을 해보면 바다 위에 있는 보트, 대양 위에 있는 보트인데 그 바다는 또 어떻다는 거야? 이 foam, white with foam, 하얀색의 그런 거품의 바다라는 거죠. 파도겠죠, 파도. 근데 그 foam은 from the gale, 강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foam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The boat in the ocean, white with foam from the gale.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in the ocean이 pp이고 white with form이 형용사 구고 그 다음에 from the gale이 pp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요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pp가 있지만 하여튼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n 헤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는 그렇죠. 전체는 MP가 되겠죠. 여기 전체는 MP가 된다. 그리고 in the ocean은 PP, white with form은 AP. 이 안에 이제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PP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rom the gale은 역시 또 PP가 되겠죠. 그러면 이 PP는 누구를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form을 수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white with form은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할 때, 후치 수식할 때 보통 이제 한 단어일 때는 전치 수식을 하죠. 그런데 후치 수식을 할 때는 길어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길어질 때는 형용사는 전치사를 통해서 목적어를 취해요. 그래서 이 거품에 의해서 하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뭐를 지금 수식하냐면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할 수 있잖아요. 오션을 수식하죠. 그죠? 얘를 수식하는 거고. 인디 오션은 또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보트를 수식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보니까 form과 from the gale은 얘가 뭐라는 거예요? 애정트라는 거지. 의미적으로 보면 애정트죠. 그 다음에 white with form과 ocean의 관계를 보면 얘도 애정트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n the ocean과 보트의 관계도 보면 이것도 애정트라는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정트인지 컴플리먼트인지를 그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would be, 애정트, would be, 컴플리먼트 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거를 수용도로 이제 그 나타낸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가 얘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from the gale이 n의 sister가 아니라 뭐가요? n by sister라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white with가 뭐가 돼요? 이게 형용사구가 거기에 보면은 누구하고 sister 관계를 맞아요? n 바죠? 오션이 n이지만 하나 더 올라가야 되죠. 지금 컴플리먼트가 얹기 때문에 그 n의 sister는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보면 그 sister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비워놔도 되지만 없을 때는 굳이 브랜치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그 트리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 the ocean이 어떻게 돼요? 컴플리먼트로 이제 그 in the ocean이 PP로 애정트가 됐죠? 애정트가 되고 보트를 수식한다. 물론 거기 MP는 다 뭐예요? MP는 컴플리먼트죠. MP는 바로 요거 MP니까 요 PP MP는 컴플리먼트지. 왜냐하면 요 전치사 다음에는 MP가 없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요 MP는 컴플리먼트가 된 거야.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는. 그러니까 요것만 따라 보면 요 PP잖아, 그죠? PP고 얘가 P 여기 보면은 사실 여기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 스펙이 지금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죠? 비어 있고 여기 P 바가 되고 요 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MP가 돼서 이게 컴플리먼트. 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 트리에서는 그렇게를 그러니까 요거까지 그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묶어버려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처럼 복잡해지지 않고 그냥 PP 요거를 이제 어떻게 묶어요? 다시 아까도 그랬는데 자 난감하다. 죄송해요. 아무튼 떨어지기. 자, 요거를 이렇게 묶어 그냥 PP 그리고 애정트. 얘는 묶어 형용사구 그죠? 애정트 명사 꾸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묶어 PP 애정트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N 바에 요게 시스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NP가 되고 어디 갔어? 아니죠. N바 하나 더 생겨있죠. NP가 되고 여기가 스펙의 디터미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 NP는 그리지 마세요. 이거까지 그려놓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NP는 당연히 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컴플리먼트니까. 그러면
내가 해석한 그대로 문장의 구조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그려보면 잘 몰라. 근데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려보고 내가 해석한 대로, 해석을 만약에 잘못하면 잘못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근데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내가 해석 따로 그림 따로야, 그거는. 그럼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예문을 또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보면 이게 이제 연습 문제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누군가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보충 자료로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보충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이제 컴플리먼트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애매한 것도 있긴 한데,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one replacement 또는 one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그런 이 컨스티언트 테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거는 둘째 치고,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컴플리먼트인지 애정트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8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A부터 H까지. The man with a gold,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한번 해보세요. The man with a golden arm. 자, 밑줄 가보세요. man이 헤드고 with a golden arm이 애정트인지 컴플리먼트인지 우리가 따져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with a golden arm의 밑줄. 그 다음에 2번은 어디를 밑줄 그어야 될까요? For proposition 18. 여기를 밑줄. C는 at his home이 되겠죠. 왜냐하면 Carson's arrival이 이게 이제 헤드가 되는 거예요. Carson's arrival이. 자, 그 다음에 D는 construction이 헤드고 over retaining wal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E는 in the river. 이게 어떻게 보면 금방 보이는 게 있고 조금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E는 했고 in the river 했고, F는 뭘까요? 이 다 PP면 좋은데 PP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 white with form이죠. 이걸 만약에 with form만 넣으면 안 돼, 이게. 물론 with form만 놓고 구분을 할 수 있죠. 뭐가 헤드가 돼요, 그러면은? with form을 놓고 우리가 구분한다면 white가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헤드가 또 있잖아. ocean이 있죠. 근데 이 전체는 뭐야? 형용사구가 아니고 전체는 명사구죠. 여긴 다 명사구예요, 명사구. 자, 그 다음에 G는 뭐가 될까요? of the temple. 그죠? 그 다음에 H는 Julius Caesar가 되겠죠. 자, 그러면 of Julius Caesar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다시 올라왔어요. 골든암을 가지고 있는 남자. 애정트일까요? 컴플리먼트일까요? 그쵸, 애정트겠죠. 실버암을 가지고 있는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B는 이게 proposition 18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제 법률 개정안의 그런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 18번에 대한 그런 투표. 이거는 뭐가 될까요? 다양하게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vote는 특정 또 전치사를 취하잖아. 그러면 이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표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컴플리먼트로 볼 거냐, 애정트로 볼 거냐. 어쨌든 여기는 one replacement를 테스트를 가지고 하면 애정트예요. 이제 여기 이제 이 학자가 분류하기로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럼 우리는 one replacement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knowledge가 부족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여기서는 좀 어때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꼭 컴플리먼트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보트하고 그 다음에 법률 개정안하고는 굉장히 상당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애정트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떻게 될까요? My cousin's arrival at his home. 이 arrival이라는 동사만 이제 가지고는 의미 실현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트 같은 경우는 그냥 투표하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잖아요. 어떤 투표의 대상을 굳이 없어도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자, C 같은 경우는 at his home이 이 완전 자동사 같은 경우는 수식어가 거의 대부분 와야죠. 의미가 이제 그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어보잖아. 어디 도착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도착해서 어디?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 컴플리먼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D는 어떻게 할까요? construction. 그 건설인데 retaining wall. 이거는 이제 그 제방, 웅벽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뭐가 되겠어요?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동사로 바꿔버리면 아까 teach English처럼 여기도 construct retaining wall 이렇게 이제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그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이 책에서도 바츠하스도 CF로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게 바로 이게 컴플리먼트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는 뭐 인도 리버는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인디 오션, 인도 레이크 다 가능하니까 애정도 좋고. 그다음에 F는 white with form. 바다가 꼭 반드시 white with form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애정트. 그다음에 discretion, discretion 이건 이제 그 신성 모독이라는 뜻이죠. of the temple. 이것도 동사 그 VP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discreate the temple, 그죠? 목적어로 그 the temple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만 따져봐도 우리가 컴플리먼트인 것 같다. 그 다음에 4번도 betrayal of 그 율리어스 시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etray라고 하는 타동사를 통해서 율리어스 시저를 뭐 할 수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를 타동사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그런 걸 봐서는 이거는 애정트. 이렇게, 컴플리먼트 이렇게 본 거예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의 그러한 그 헤드하고 관계를 그냥 막연하게 적용을 시켰을 때는 어떤 거는 분명하게 다가오고 어떤 거는 좀 애매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찾으라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테스트 방법을 주는 거야. 테스트, 이 무브먼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걸 서로 순서를 바꾼다든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를 바꿔놓든 무브먼트를 할 때 우리한테 그 인투이션이 없어. 근데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생겨요, 그런 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완이라고 하는 것은 n발을 대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이미 컴플리먼트 애정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완대치는 굳이 해봤자 뻔한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완은 반드시 뭐를 대치한다 그랬어요. 완은 n발을 대치하는 게 완이잖아요. 완은 n발을 대치한다. n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n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x바가 되겠죠. 다시 여기 이제 다 명사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명사구에 여기 이제 스펙이 있고 x바가 있고 n바가 있고 여기에 이제 n바에 또 n바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n바가 있을 때 여기에 오는 pp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애정트가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n이 생기고 여기에 오는 pp는 컴플리먼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완을 대체한다는 건 뭐냐면 n발을 대체하는 거. n발을 대체한다는 것은 반드시 모두 같이 와야 된다? 컴플리먼트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n발하는 건 반드시 컴플리먼트가 없으면 요것만 대체를 하지만 컴플리먼트가 있을 때는 얘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완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여기도 완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완이 됐다는 것은 뭐까지? 컴플리먼트가 있다면 컴플리먼트, 애정트까지 포함해서 완이 되는 거예요. 뭐는 남겨두고 스페시파이어는 보통 여기 정관사나 부정관사 이렇게 오니까 이거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n바. 그런데 컴플리먼트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n은 완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컴플리먼트를 그대로 두고 있을 때는. 만약에 없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완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완이 여기에 나타난다면 이 위치에서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컴플리먼트를 두고 이 위치에는 나타날 수 없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면 금방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기 C를 보세요. C 밑에 이게 이제 정답인데 at his home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것만 봐서는. 거기 arrival at his home, D1 이렇게 했는데 my cousins arrive at home, D1 만약에 이게 D1이 이제 뭐를 받는다고 보면 되냐면 이때 D1이라는 건 뭐예요? arrival 거기 cousins, my cousins arrival at his home까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뒤에 또 뭐가 왔어요? at his office, at his home에 대응된 at his office가 왔다는 것은 이 at his office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컴플리먼트잖아요. 그죠? 애정트라면 상관없어요.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때 와는 n바가 아니라 여기 있는 완만 대체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완만 대체했다. 이게 사실 순환적이긴 해. 이게 왜 순환적이긴 하냐면, 이렇게 놓고 봐도 우리가 봐서는 그냥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my cousins arrived at home and D1 도착 at his office. 그러니까 이걸 의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면 이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안 하게 하려면, 이런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리고 이 PP가 컴플리먼트라는 걸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절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자체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판단력이 일단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에서 만들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 2반에서 아직 기출 문제를 안 풀었지. 노미널라이제이션이라 그래. 절을 구로 만들 때 명사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절로 고칠 수 있으면 그 관계가 동사하고 목적어의 관계면 그 목적어가 전치사구가 됐다면 그거는 다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더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개념만 확실하게 좀 알아두라. 알겠죠?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시그마 반 듣는 분들은 오코 강좌를 지금 듣는 분들도 있고 기출 분석을 먼저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오리얼에 가면 완대치 컴플리먼트 애정트 구분하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8쪽에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에 여기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중심으로 지금 볼게요. 데이터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 89번 이제 관계를 설명해요. complements expand n into n 바. 요거죠. complements는 여기 complements는 expand n을 확장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가 이제 n으로 이제 바꿔 놓고 보면은요. 그죠? n이 되고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이제 np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컴플리먼트는 n을 확장시켜서 뭐로 만들어요? n바를 만들죠. 여기도 n바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컴플리먼트는 n과 시스터를 맺어서 얘를 확장해가지고 뭘 만든다? np를 만든다. 이런 얘기. n바를 만든다. 자, adjunct는 recursively 순환적으로 expand n바를 다시 n바로 만든다. 자, 컴플리먼트는 n을 n바로 만들고 adjunct는 n바를 순환적으로 계속 n바를 만든다. 자,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번 데이터는 거기 보니까 90번 데이터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iven the arguments we have represented here, PP such as those italicized 밑에 있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PP들은 below would be 밑줄가 보세요. would be 일 거다. complements 일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90번 데이터는 근데 자 91번 데이터는 would be 끝에 보면 would be adjunc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자기도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원어민 하자들이 이거는 애정트, 이거는 컴플리먼트, 즉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그러니까 대학생 수준의 예를 들어서 대학생 수준의 원어민 화자들의 대학생 수준의 바스차츠든 앤드루 라드포드든 컴플리먼트는 이런 개념이고 애정트는 이런 개념이야. 분명하게 컴플리먼트 애정트의 그런 관계를 설명을 다 해줘. 그래 놓고 데이터를 주고 만약에 분석을 시키면 100% 컴플리먼트 애정트를 딱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갈릴 것 같아요. 일부는. 아무리 테스트 방법을 갖다 놓고 하라 하더라도 테스트 방법도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컨스티언트 테스트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되는 것도 있고 하나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되는 컨스티언트의 그거를 그러면 컨스티언트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다 되면 더 좋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중에 몇 개 정도만 돼도 보통 컨스티언트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를 구분할 때 프리포징이 있고 이제 포스트포징이 있는데 이동과 관련해서 그것도 우드예요. 우드. 좀 더 그럴 수 있다. 뭐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그럴 수 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꽤 분명한 누가 봐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대신 분별하는 거. 혹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병아리 감별사 알죠? 병아리 감별사. 암놈 순놈 구분하는 거. 그게 감별사가 있어요. 그거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아무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암놈인지 순놈인지 잘 구분 못 해요. 저희 집에도 이 육지거북이가 암놈 순놈이 있는데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니, 크면야 수탉인지 암탉인지 금방 구분이 되지만 바로 태어났을 때는 이게 부화됐을 때는 이걸 구분해 줘야 되거든. 근데 보통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바로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컴플리먼트 애정트 그냥 봐서는 몰라. 그러나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그 분별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컴플리먼트 애정트인지 구분 못한다고 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런 속성이 있는 거야. 다만 몇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90번 데이터는 보세요. 저 reply to my letter. 그죠? 이건 reply는 반드시 my letter를 밀접한 관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치사도 뭐예요? of가 아니라 to다. reply to. 그 다음에 reply 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ttack.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on. 전치사 on. 그러니까 specific preposition을 요구하는 head는 뒤에 오는 전치사구를 뭐로 취한다?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전치사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건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 설명이에요. 그런 경우는 컴플리먼트로 보는 경향이 높다. 이런 얘기.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the loss of the ship. 여기도 of the ship이 컴플리먼트가 된다. 그 다음에 disgust at his behavior. 그죠? 이것도 컴플리먼트다. 그 다음에 이 with가 오면 보통 with는 대부분 애정투예요. 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뭘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야. disillusionment with linguistic. 이게 disillusion이라고 하는 이런 이 어휘 특성상 with를 취할 뿐이지 with는 대부분 애정투입니다. with. 아까도 with가 들어가면 거의 이제 이 애정투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linguistics, 언어학에 대한 각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제 혐오증을 느낄 수가 있겠죠. 뭐 일단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상이 linguistics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컴플리먼트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자, 밑에는 애정트는 the book on the table. 그렇죠? 요거는 북하고 테이블하고 관계가 의미적으로 그렇게 밀접해 보이진 않죠. 장소 관계만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advertisement on the television.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광고가 사방에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봐서 advertisement하고 the television. 왜냐면 advertise the television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게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fight after the match. 여기도 보니까 after the match 후에 fight이기 때문에 fight가 어떤 전치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fight against 하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after the match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헤드하고 이제 관계없이 뒤에 오는 것에 따라서 컴플리먼트인지 애정트인지 이제 의미 관계를 따져줘야 돼요. 헤드하고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his resignation because of the scandal. 자, 요즘은 이 스캔들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투를 통해서 다 우리 세상을 아주 뒤집어 놓고 있는데, 자, because of scandal인 resignation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스캔들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a cup. 아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애정트 하는 거죠? 제가 순간. 글쎄, 레지그네이션하고, 왜냐면, 그러네. 꼭 스캔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그런 이유로 레지그네이션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 직책을 뭐 한다? 사임한다. 그럴 때는 그거는 뭐가 돼요? resign his position.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그게 이제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th a broken handle. 여기서는 with가, 애정트로 쓰였다. 자,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자, 넘겨보시고. 자, 이 컴플리먼트 자리에 이렇게 pp만 오는 건 아니죠. 우리 바스알스 책 우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clause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92번처럼 that절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for him to resign 해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to infinitive. 그 다음에 whether euthanasia, is asked 할 때, whether절, 즉 의문사절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컴플리먼트가 된다. 이거 컴플리먼트 클로즈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suggestion인데 어떤 suggestion? 자, 요거는 동격절이라고 해요. 뒤에 써놓으세요. 동격절. 동격절은 무조건 컴플리먼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말은 그렇고, suggestion하고 뒤에 오는 내용이 동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제 풀어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컴플리먼트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demand for him to resign. demand인데 그가 resign 해야 된다는 demand죠. 이것도 역시 절로 풀어 써보면 이것도 동격절이에요. 다만 투부정사로 썼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기출에 나왔던 거죠. 투부정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앞에 단순히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동격의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퀘스천이니까 뒤에 오는 부분들은 이게 의문사절이 돼서 컴플리먼트가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93번 데이터는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하나는 컴플리먼트고 다른 하나는 애정트가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왜 그러냐면 abolition of Texas next year 할 때 abolition이 뭐가 되고 헤드가 되고 of Texas가 밑줄 가보세요. 여긴 지금 그거 다 묶어버렸는데 of Texa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가 되고 next year가 adjunct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students of physics, of physics에 밑줄 가보세요. 이게 컴플리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absent from school이 클래스가 adjunct가 되죠. 그죠? 자, of physics가 컴플리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king of England 할 때 of England가 king의 뭐가 되고 컴플리먼트가 되고, who abdicate가 이건 관계절이죠. 이거는 동격절은 컴플리먼트지만 관계절은 애정트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이건 동격절은 컴플리먼트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관계절은 애정트 이렇게만 딱 알고 있어도 이거 하나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투부정사인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앞에 그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컴플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애정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식 관계만 애정트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뭔가 동격 관계로 디맨드가 뭐냐? 바로 그가 resign 하는 거. 이럴 때는 이제 또 컴플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구분하는 거. 자, 아주 복잡한 또 그 구조가 있습니다. 94번. 컴플렉스 MP라고 아예 여기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그런 MP들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별 표시해 놓고 한번 또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해석이 돼야 돼서 해석이 안 되면 컴플리먼트인지 애정트인지 같은 뭐니까 전치사 구니까. 근데 도저히 해석이 안 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전치사를 보고 우리가 또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advocate of the abolition of indirect taxation.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성자라는 뜻이겠죠. abolition, 폐지, indirect taxation, 아마 생가와 간접세, direct taxation 하면은 이제 직접세가 되고,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간접세, 직접세 있죠. 그래서 간접세에 대한 폐지를 옹호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그러면 전치사구가 몇 개예요? of the abolition하고 of indirect taxation이니까,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의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the boat in the ocean, white with foam from the gale 할 때 밑에서부터 앞에 있는 명사와 명사를 전부 다 이렇게 수식해 가는 관계였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뭐로 봤었어요? 우리가 애정트로 봤었죠. 단순 수식 관계여서 애정트가 아니라 의미 관계로든지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도 뒤에서부터 이제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indirect taxation이 abolition을 꾸미는가요? 아니면 advocate를 꾸미는가요? 자, 우리 이게 이제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니까 n이 있고 pp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p가 있으면 이 pp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mp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전부 다 컴플리먼트고, 이 pp는 효용사조용법과 부사조용법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만약에 이 앞에 또 있다면, 동사가 또 하나가 있다면, 만약에 얘가 애정트예요. 얘가 애정트면 얘는 요 P 안에 들어가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애정트라면. 그렇잖아. 효용사정법으로 앞에 있는 의미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물론 의미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돼. 의미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수식 관계가 형성이 안 되겠지. 어쨌든 여기서는 전제는 의미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또 누구를 꾸밀 수도 있어요. 요놈을 꾸밀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n을. 여기 n이 이제 두 개가 있다면 요걸 꾸밀 수도 있어요. 애정트라면 또 얘가 애정트라면 뭐를 꾸밀 수도 있냐면 동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n바고 이제 v바가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편의상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명사를 가까이 있는 걸 꾸밀 수도 있고 멀리 있는 걸 꾸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그 pp라고 하는 것은 애정트일 때는 효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애정트가 아니고 컴플리먼트다. 컴플리먼트라면 앞에 있는 명사만 꾸며요. 앞에 있는 명사만. 이 바로 앞에 있는, 왜냐하면 컴플리먼트는 헤드하고 밀접해야 된다 그랬잖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MP는 꾸밀 수도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 이거의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동사를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동사를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PP가 컴플리먼트인지 아닌지는 앞에 있는 것과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PP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시 PP로 하면 이 PP가 얘하고 관계해서 컴플리먼트인지 애정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컴플리먼트라면 여기는 MP만 꾸밀 수가 있어요. 컴플리먼트가 아니고 얘하고 관계가 애정트다. 그러면 요놈도 꾸밀 수가 있어요. 요놈도.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 이제 시그마 반도 이제 조금 수준을 좀 높여야 될 거네. 이제 좀. 재밌는, 나중에 우리 풀어볼 겁니다. 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He rode the horse from the town with spirit. With spirit from the town. 여기 이제 명사구가 이제 왔겠죠. 가만있어 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자, 이때 with spirit이 애정태예요. 활기찬 이런 뜻이에요. 활기가 있는. 부사로 쓰이면 활기차게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활기찬 마을도 가능하고, 첫 번째. 이렇게 볼게요. 얘가 with spirit이 활기찬 마을. 이거 해석이 가능해요. 이걸 해서 얘가 이거 타운을 꾸미지 않고 홀스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활기찬 말. 그쵸? 기운 찬 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운이 없는 말도 있을 거고. 가봤더니 마을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런 의미로. 그런데 로드를 꾸밀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VP라고 했지만. 왜? 말을 타는데 어떻게 탄다는 거야? 아주 그냥 힘차게 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벌써 몇 개가 만들어져요? 3개가 만들어요. 3개. 왜? 얘가 뭐기 때문에?
컴플리먼트, 이 타운의 컴플리먼트가 아니죠? 만약에 타운의 컴플리먼트면 얘만 수식해야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컴플리먼트 관계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봤어요? 또 여기를 봐요. from the town을 또 보면. 얘가 홀스하고 관계를 보면은 애정트라는 거 금방 우리가 느껴지죠. 그죠? 그럼 얘는 애정트야. 자, 애정트니까 누구를 꾸밀 수 있어요? 홀스를 꾸밀 수가 있어. 그죠? 부사조용법으로 로드를 꾸밀 수 있어. 근데 의미 해석이 가능해. 마을로부터 말을 타고 나갈 수 있잖아. 그쵸? 무려 3 곱하기 2 6개의 의미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4개를 A 패시지에서 주고 B 패시지에서 그 2개의 의미 해석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매칭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만들어낸 거죠. 근데 만들어냈지만 우리는 뭐를 구분할 수 있다?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중의성을 만들어내는 PP는 애정트다. 그거예요. 이건 제가 누가 이렇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 지금까지 원서에서 애정트이기 때문에 중의성을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그거로만 접근을 해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중의성을 만들어내는 건 전부 다 애정트다. 왜? 컴플리먼트라면 무조건 앞에 있는 헤드하고만 관련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그거 하나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리먼트 애정트를 이제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 더 분석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연구를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94번 A로 돌아와서 보세요. indirect taxation이 애정트일까요? 컴플리먼트일까요? 앞에 있는 뭐를 일단 봐야 돼요? abolition, 그죠? 요거와 관계가 애정트인지 컴플리먼트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abolition과 indirect taxation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시스터 관계가 되죠. 폐지의 대상이 indirect taxation이니까 얘는 그래서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다른 걸 수식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of the abolition은 봐야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advocat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컴플리먼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하진 않아요. 복잡한 그런 이 MP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계로 설명을 하긴 해요. 자, for reasons which should be familiar, the all phrase, 전부 다 여기 이제 of로 되어 있죠, 전부? 전부는 아니고 of로 되어 있는 거하고 with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all phrase in these examples are all complements. 자, 여기서도 하여튼 of로 되어 있으면 일단 compliments고요. 자, whereas 반면에 with phrases in each cases are all adjunct PP. 그러니까 특이하게 여기는 of로 되어 있는 of 전치사구는 전부 다 컴플리먼트고 앞에 오든 이제 뒤쪽에 있든 그다음에 with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애정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전치사를 취하지 않으면 다 of예요. 그래서 of가 오면 대부분은 뭐다? 컴플리먼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봤다가는 낭패 볼 일이 많죠. of라고 해서 다 컴플리먼트가 되는 게 아니고 with라고 해서 다 애정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중요한 건 의미 관계라는 거예요. 의미 관계.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B를 보세요. A woman with umbrella with a red handle. 자, 이거 이제 정말 둘 다 뭐예요? 딱 보니까 with a red handle하고 umbrella하고는 이게 보충어 관계는 아니겠죠? 빨간 손잡이가 있는 그런 우산을 가진 여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애정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애정트라고 했다 그러면 핸들이 with a red handle이 엄브렐라를 꾸밀 수도 있고 누구를 꾸밀 수도 있어요. woman을 꾸밀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의미적으로 가능하다면. 근데 가능할 것 같네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우산을 들고 있는데 우산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들고 있어요? 빨간색 손잡이를 들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의미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컨텍스트만 봐서도 빨간 손잡이가 달린 우산을 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with red handle은 엄브렐라를 꾸미고 그 다음에 with an umbrella는 원문을 꾸미는 아까 이제 the boat부터 from the gale까지 그와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보세요. The her dislike of man. 여기 dislike니까 뒤에 당연히 man이 목적으로 오겠죠. 동사로 고치면 with a big egos. 자, with a big egos하고 man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시스터 관계인가요? 아니면 이제 그 엔트간 관계야. 여기 엔트 관계겠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애정트. 애정트. 근데 애정트면은 중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의미적으로 dislike를 이걸 이제 그 꾸미기는 적절치 않죠. 그죠? 왜냐하면 빅 에고로 dislike 한다 이렇게 하기가 좀 의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컴플리먼트 애정트고. 자, D는 어떻게 될까? Girl with a dislike macho man. 자, 여기는 dislike의 목적으로 machoman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얘는 중의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여기서 뭐 중의성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with a dislike는 뭐가 돼요? girl을 그 수식하는 그런 애정트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거는 만약에 a girl or macho man with a dislike 이건 안 되죠. 컴플리먼트 애정트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다 설명했지만 그 수용도로 다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95, 96, 97, 98, 99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은 이 수용도를 안 보고 94번처럼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더 간단한 거예요. 수용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그리다 보면 정신이 없어. 수용도 보면 이게 금방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더 안 돼. 아이러니하지만 더 안 돼. 이렇게 그려놓으면. 심플하게 하면 좀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단어 하나마다 그 범주 표시를 다 해줘버리면 이건 복잡해서 이게 구분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요렇게만 그려봐. 요렇게만. 그러면 여기 헤드의 시스터인지 바의 시스터인지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됐어요. 아이고. 이 뒤에 이거 좀 더 또 재미난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일단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어디를 보냐면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컴플리먼트 애정트에 대한 그 기본 개념들 용어들에 대한 익숙해져 있고 데이터도 많이 지금 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다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14쪽에 맨 밑에 128번 컴플리먼트. 근데 여기는 왜 데이터가 이제 좋냐면 A, B번이 128번 보세요. 14쪽에 128번에 A, B가 무슨 관계냐면 A는 헤드 우측에 전치사 구가 컴플리먼트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자, B는 여기 있는 컴플리먼트를 전치사 구를 명사로 바꿔서 좌측의 컴플리먼트로 이렇게 호환한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the ban on pornography를 the pornography ban으로 명사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전치사구에 있던 명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위치를 바꿨죠? 여기 이제 post modifier가 아니라 이제 pre modifier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는 헤드는 당연히 안 바뀌죠. 그죠? 헤드는 안 바뀌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컴플리먼트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터러처 티처도 헤드는 바뀌지 않고 리터러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자, 넘겨보세요. 좋은 데이터 정말 많아요, 여기. 자, 129번, A는 recruitment of personnel. 그죠? 이거를 personal recruitment.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번 모집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쭉 보시면, 거기 이제 130번은 전치사 for, 131번은 from, 132번은 to, 133번은 into. 근데 132번 보세요. 132 damage to the brain. 이게 애정트인가 컴플리먼트인가 어때요? 두뇌 손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상이 두뇌만 와요?
물론 가장 치명적이지, 두뇌 손상이. 그러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서 브레인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허리도 있을 수도 있고 다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뭐로 봤냐면 컴플리먼트로 봤어요. 브레인 데미지 이렇게 이제 한거로 봐서는.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34번은 fan of 데비 해리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그 레드벨벳, 저는 몰랐는데 우리 딸이 레드벨벳이라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걸그룹이래요. 그러면 걸그룹의 팬이야. 그러니까 a fan of red velvet 하면은 애정태예요, 컴플리먼트예요? 그거 좀 애매하죠?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제자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원서들을 좀 근거를 해요. 그리고 테스트 방법을 준다 그랬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문제 주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제 그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밑에는 애정태예요. 밑에는 애정태. The shop on the corner. 그 다음에 the strike in the shipyard. 해석이 안 되는 건 여러분 그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8번 보세요. The Lady of Iron. 이건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철의 여인. 대추수상처럼 철의 여인이라고 할 때, 그럼 여기는 레이디하고 아이언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만들어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애정트로 컴플리먼트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애정트로 보는. 근데 그냥 우리는 철의 여인처럼 하니까 뭐처럼 느껴져? 굉장히 아주 그 여인과 철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애정트. 뭐 여기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따져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의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완전히 컴파운드처럼 돼버리잖아요. 잉글리시 티처처럼. 그렇잖아. 이게 컴파운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브론즈도 있고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성숙하지 않은 거야, 이게. 거기까지 발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근데 아이언맨은 어때요, 아이언맨? 컴플리먼트예요? 아니면 그건 복합어잖아. 그럼 컴플리먼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은 이미 그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이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그 수식관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나머지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마지막 장.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8가지로 정리를 한 건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거를 그냥 다 그 종합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선행 관계가 있다는 거죠. 보충어하고 부가의 관계가 만약에 둘을 갖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보충어가 앞에 오고 그 부가어가 뒤에 온다. 그러니까 아까 철의 여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부가어를 하나 더 붙여봐. 그리고 얘네들을 바꿔봐. 그래서 거기서 그 판별력을 우리가 좀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게 오브 아이언이 컴플리먼트라면 뒤에 어떤 부가어를 붙였을 때, 그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 이제 해보면 철의 여인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여기서 철의 여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철의 여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아무튼 with an iron car, 이런 자동차가 있다면, 아니면 뭐 그냥 카라고 해야겠죠. 자동차가 있는 철의 여인, 아니면 the lady with a car of iron. 그럼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느낌이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레이디하고 아이언의 관계를
이미 언어적 지식, 배경 지식으로 너무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근데 그런 테스트 방법을 한번 이렇게 좀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The students of physics with red hair 이건 분명하죠. students with red hair of physics는 안 된다는 거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보충과 부가의 구조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요거 나와요. 여기 보충 자료에 제가 드렸기 때문에 보충 자료에 그 앞쪽에 제 특포에 아마 이거 놓은 것 같은데? 예, 놓나 뺐나? 이제 하도 자료가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그거는 뺐군요. 제가 뺀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것까지 다 하자면 너무,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보충어로, 이거 보세요. 오브 전치사구로 되어 있으면, 아까 대부분 다 뭐라고 우리가 이제 컴플리먼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애정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메가반에서 다 설명을 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student of high moral principle이, 시그마를 말하는 제가 처음이니까, 이거는 이제 high moral principle을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이 됐냐면, 높은 도덕적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BC처럼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만약에 보충어로 본다면, student하고 이 보충어로 본다면, study high moral principle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옆에 그렇게 써놓아 보세요. 그러면, 아주 높은 도덕적 원칙을 공부하는 학생, 아마 유교를 공부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게 보충어를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아니고 students of high moral principle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도덕적 그런 그 원칙을 높은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학생,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본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가어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적 관계가 멀어지잖아.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중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귀환성, 아까 이제 그 리커시브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가어를 첨가할 수 있지만 보충어는 첨가가 안 된다. 부가가 안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핵이 반드시 요구하는 게 보충어니까 그건 한 개이거나 많아야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티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개를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등위 접속은 같은 것끼리 된다. 그다음에 which는 이게 웃기는 거예요. which는 우측으로 이제 옮기는 건데, student 원래는 students with red hair인데 with red hair를 extra pose, 즉 문장의 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잘 가냐면 오른쪽 끝으로 갈 때는 부가어는 잘 가. 그런데 보충어는 이게 extra pose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전치 앞으로 가는 건 반대예요. 앞으로 가는 건 누가 더 잘 간다? 그 PP 안에 있는, 즉 보충어로서 PP 안에 있는 것은 잘 못 가고 부가어만 아니 반대로 보충어에 있던 그 피직스 포함해서 what branch of physics는 잘 가지만 거기 그 컬러를 나타내는 with red 할 때 what color of,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문문 만들 때 보충어를 포함해서는 잘 의문문이 만들어지지만, 즉 앞으로 이동이 되지만 그렇지 부가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아주 그 특이한 그런 그 특징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의 차이가 있다는 게 분명히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공기제약은 뭐냐면 서로 이제 관계 속에서 헤드하고 이 컴플리먼트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스튜던트 오브 피직스는 가능하지만 보이 피직스, 티네이저 피직스 이거는 좀 그 잘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with red하고는 스튜던트, 보이, 티네이저 등등등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with red hair를 가질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격절과 관계절. 동격절은 보충어이고 관계절은 부가어이다.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구조상으로는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보충어는 여기, 관계절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동격절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구조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왜냐하면 이게 관계절은 사실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가적으로 수식하는 거잖아. 보충절은 이거를 동격 관계로 보는 거고. 보충절은 보충절이래. 저기 동격절은, 그죠? 자, 그래서 8가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 테스트가 좋은 방법이긴 한데 테스트에도 또 우리가 직관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높여나가야 된다.
제가 왜 여기에 좀 시간을 좀 많이 썼냐면 컴플리먼트 에정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갈 부분이 양이 많지가 않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만 수용도 중심으로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읽어보지 않아도 돼. 여기는 그냥 제가 읽어볼 필요도 없어. 읽어보면 머리 아파. 그냥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